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파 델레이 4강 1차전. 양팀은 치열한 승부로 4대4 무승부를 만들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톱 자리에 레반도프스키 대신에 페란 토레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엔 올모를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골키퍼가 오블락이 아니라 무쏘가 나왔고요. 시메오네는 오른쪽 수비와 오른쪽 윙어를 번갈아 가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가 들고 나온 전술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이니고, 쿠바르시, 쿤데 이렇게 3명의 선수가 3백을 이루고요. 왼쪽 풀백 발데를 전진시킵니다. 그러면서 야말과 발데가 터치라인 쪽에 위치하고요. 왼쪽 윙어로 나왔던 하피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공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뚫으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뒤에서 공을 돌릴 땐 전방 압박, 또 앞쪽에서 공격하다가 끊겼을 때는 바로 역압박을 갔습니다. 또 상대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빌드업하려고 할 때는 최종 수비 라인이 일제히 올라오면서 강력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일단 수비적인 형태로 임했고요. 최후방에 5명의 수비를 둘 때도 있고 6명의 수비를 둘 때도 있고 4-4-2 수비 체제를 만들 때도 있고 유동적으로 수비 형태가 바뀌면서 일단은 든든한 수비벽을 구축했던 아틀레티코입니다. 또 역습 시에는 알바레즈와 그리즈만 2명의 개인 능력을 이용해서 역습 시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르셀로나의 세트피스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코너킥으로 2번의 득점을 했는데요. 이 2번의 득점이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2개의 조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니어포스트 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수만 먼포스트 쪽으로 돌아뛰거든요. 근데 이 돌아뛰는 선수가 핵심인 거죠. 지금도 다른 선수들이 니어포스트로 뛰고 쿠바르시 혼자만 돌아뛰면서 하피냐의 코너킥을 받아서 득점. 이번엔 이니고의 득점 장면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니어포스트 쪽에 선수들이 몰려있고 이니고 혼자만 돌아뛰면서 팝포스트에서 헤더하면서 득점. 사실 아틀레티코에게 선제골을 실점하고 나서 그걸 다시 따라잡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플레이 상황이 아닌 세트피스란 변수를 아주 잘 이용했던 바르셀로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르셀로나 오프사이드 트랩의 양면성입니다. 모든 전술은 장단점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이 오프사이드 트랩은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점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센터백들이 이렇게 극도로 라인을 올려버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틀레티코는 경기장을 자기 진영만 쓰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반면에 단점도 명확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백들이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지금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깬 건 아니지만 쿤데의 패스미스로 인해서 한 번의 역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뒷공간이 많다 보니 이걸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이 밸런스 잃지 않고 오른발로 득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극장 동점골 역시 바르셀로나의 넓은 뒷공간 리스크에서 일어납니다. 리누가 뒷공간으로 한 번에 띄워주고요. 랑글레가 이걸 노려서 좋은 킥을 넣어줍니다. 킥되는 센터백이 얼마나 사기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리누가 이걸 세를로트 쪽으로 욕심내지 않고 밀어주고 세를로트가 마무리. 이렇게 효과도 좋은 만큼 리스크도 크게 작용했던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입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양팀 교체 선수 퀄리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는 베스트 11만 따졌을 때는 지구 최강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베스트 11과 후보 선수들 간의 퀄리티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특히나 제가 표시한 제라르 마르틴, 엑토 포르트 이런 수비 자원들은 주전 풀백인 발데, 쿤데와는 격차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큰 경기에서는 저런 수비 자원들의 체력을 안배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1군과 2군의 격차가 적은 편이고요. 또 제가 표시한 사무엘 리누, 앙헬 코레아, 세를로트 이런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면서 경기 감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 코레아나 세를로트 같은 선수는 교체로 나와도 득점을 곧잘 했기 때문에 득점 감각이 살아있는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고요. 교체가 많이 들어갔던 후반 타이밍에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중원에
때문에 페드리의 유무에 따라서 소유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페드리가 바르셀로나가 4대3 상황으로 리드하고 있을 때 교체되어서 나갔는데 딱 그 시점 이후부터는 페르민, 가비가 생각만큼 소유를 해주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소유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처럼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는 팀에게는 소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프사이드 트랩은 매우 어려운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이 공략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공을 안 뺏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을 소유하고 뒷공간에 패스를 넣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는 팀이 불리해지죠. 왜냐면 못 뚫으면 그만이지만 뚫렸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수비하는 팀이 훨씬 많으니까요. 결국 페드리가 나간 이후로 이렇게 앙헬 코레아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노출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극장골 역시 뒷공간을 노출하며 실점하게 되었죠. 이렇게 양팀 경기는 2대0에서 2대4가 됐다가 4대4가 되는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게임이 펼쳐졌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 시작과 후반 끝, 그러니까 끝과 끝을 잘했고요. 바르셀로나는 그 이외의 부분을 주도하며 플레이했습니다. 일단 이게 2차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홈에서 비긴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겠죠. 더군다나 2점 차로 앞서고 있다가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해서 무승부를 내주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얀 오블락이라는 핵심 골키퍼를 사용하지 않고 얻어낸 결과라서 더 의미가 있겠고요. 그때 가서 오블락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기분 좋은 상태로 2차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양 팀의 2차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